자, 여러분 MSCI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글로벌 지수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성적표를 매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회사가 만든 지수에 어떤 기업이 쏙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연기금이나 거대 펀드들이 그 주식을 자동으로 사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펀드들은 애초에 MSCI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어떤 기업이 이 지수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 펀드들은 정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해당 주식을 팔아치워야 해요. 거기엔 감정도 없고 상황 판단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무자비하게 팔아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냉혹한 시스템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줄여서 MSTR의 앞날이 비트코인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MSTR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원래는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였어요. 그런데 CEO인 마이클 세일러라는 양반이 비트코인에 그야말로 완전히 꽂혀버린 거죠.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또 사고 심지어 빚까지 내서 더 사고, 지금 MSTR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자산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냥 거대한 비트코인 덩어리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MSCI가 지난 분기에 새로운 기준을 하나 툭 던졌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재무회사라는 분류를 신설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MSTR 같은 회사를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으로 볼 건지,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만 잔뜩 들고 있는 ETF 비슷한 상품으로 취급할 건지 옥석을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죠. 쉽게 말해 여러 자산을 담아놓은 바구니 같은 건데, 만약 MSTR이 기업이 아니라 ETF처럼 보인다면 MSCI 지수에 들어갈 자격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수는 진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만 편입하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MSTR이 퇴출당하면 어떤 사단이 나요? JP모건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최소 28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MSTR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상품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최대 80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대요. 80억 달러라니 우리 돈으로 치면 무려 11조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MSTR은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위해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했어요. 전환사채는 처음엔 빚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죠. 투자자들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MSTR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대박을 터뜨리면 되니까? 지금은 낮은 이자로 돈 빌려줘도 괜찮아. 그런데 만약 MSTR 주가가 폭락하면요?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바꾸면 손해니까? 당연히 그냥 원금이랑 이자 현금으로 내놔라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면 MSTR은 순식간에 엄청난 현금이 필요해지고 결국 뭘 해야 할까요? 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대량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스파이럴입니다. MSTR이 비트코인을 팔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MSTR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러면 채권자들이 또 현금을 요구하고, 그래서 또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고, 이 끔찍한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MSTR 프리미엄입니다. MSTR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를 따져보면 실제 MSTR 주가는 그것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투자자들은 세일러가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을 사줄 거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게다가 MSTR 주식을 사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레버리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웃돈, 즉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빚을 내서 투자판을 키우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일러가 부리던 마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일러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불려왔어요.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또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또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엔진이었는데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이 엔진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든든했던 고래 매수자가 사라지는 셈이죠. 자, 그럼 이 사태가 언제쯤 터질 거냐? 시장에서는 1월 15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SCI가 분기별 지수 조정을 발표하는 때거든요. 보통 1월 중순에 나오는데 정확한 날짜는 14일이 될 수도 16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날짜 자체가 아니라 발표 내용입니다. 그날 하루 차트 보면서 조마조마할 게 아니라 발표가 나온 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해요. 이번 이슈는 단순히 MSTR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샘러 사이언티픽이나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들도 MSTR을 벤치마킹해서 따라했잖아요.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을 그대로 베낀 건데 만약 MSTR이 쫓겨나면 이런 회사들도 줄줄이 위험해집니다.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쓰는 회사는 제도권 지수에 못 들어간다는 글로벌 선례가 박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무너지고 크립토 주식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MSTR이 살아남는다면요? 그건 MSCI가 MSTR의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했다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S&P 500 편입이라는 엄청난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 시장의 상징과도 같은 지수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진짜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MSCI와 S&P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MSCI에서 퇴출된 기업을 보수적인 S&P가 받아줄 리 만무하고, 반대로 MSCI가 인정하면 S&P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확률이 확 올라가죠. 그럼 세일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분명히 여러 방어 카드를 품속에 숨겨두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카드는 영업활동의 정의를 넓히는 전략입니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즉 FASB 규정이 바뀌어서 비트코인 평가 이익도 재무상 이익으로 잡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MSTR은 봐라, 우리가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이건 명백한 영업활동이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형평성 논리입니다. 금광회사나 석유 시추회사들도 자산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지수에서 안 쫓겨나거든요. 왜 디지털 원자재인 비트코인만 차별하느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꽤 설득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실제 사업화 증거를 내미는 겁니다. MSTR이 단순히 비트코인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담보 금융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앱을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도 사업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압력도 무시 못합니다.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공룡급 기관들이 MSCI의 입김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기관들은 MSTR의 최대 주주이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굴리고 있어요. MSTR이 퇴출되면 자기들 지분 가치도 떨어지고 ETF 수익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지수 구성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놔둬야 한다는 명분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도 딜레마가 있죠. MSTR 퇴출은 악재지만 MSTR이 지수에 남아있으면 이 지수가 비트코인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논리가 써니까요. MSCI 입장에서도 꼴찌 아픈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마당에 ETF 성격의 기업을 지수에 남기자니 지수의 원칙이 흔들리고 빼자니 실제 시장을 반영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알아야 할 건 뭘까요? 바로 파급 효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패시브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매물을 쏟아내면서 MSTR 주가가 폭락하고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도 공포에 질린 투매, 즉 패닉셀링이 동반될 수 있어요. 중기적으로는 MSTR 프리미엄이 꺼지고 전환사채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큰 손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MSTR의 레버리지 플레이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른바 디커플링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비트코인에겐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MSTR의 주가 노름에 너무 휘둘렸다면 앞으로는 독립적인 자산으로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시나리오를 나눠서 봐야 해요. 첫 번째 시나리오, MSTR이 퇴출되는 경우입니다. 최소 4조 원 규모의 자금이 기계적으로 빠져나가고 프리미엄 붕괴와 전환사채 위기가 도미노처럼 터질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펀드들의 규칙에 따른 기술적 매도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자체에 결함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딱 잡기는 힘들겠지만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기회라는 건 투자의 정석이잖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 MSTR이 유보되거나 살아남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규모 숏스퀴즈가 터질 수 있어요. 숏스퀴즈란 공매도 쳤던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니까 손실을 막으려고 급하게 다시 사들이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현상을 말해요. MSTR 퇴출을 예상하고 베팅했던 세력들이 피를 보며 강제로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덩달아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S&P 500 편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장기적인 상승 동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죠. 하지만 이게 불트랩, 즉 황소 함정일 수도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낮은 저점을 찍고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건 상승 추세가 맞아요. 하지만 MSCI 이슈라는 거대한 암초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턱대고 낙관하거나 비관할 때가 아니라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뼈아픈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냉철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란 게 별거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만약 MSTR이 퇴출되고 비트코인이 급락하면 내 포지션은 어떻게 할지 미리 계산해둬야 해요. 손절 라인을 딱 정해놓고 그게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살아남는다면 어디까지 들고 가서 수익을 챙길지도 미리 정해놔야 하고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은 곧 기회예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할 때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버는 법이니까요. 알트코인 시장은 어떨까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기침하면 알트코인은 독감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에 올인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MSTR 이슈는 비트코인 중심의 이야기라 알트코인은 간접탄을 맞는 건데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알트코인도 덩달아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지금도 강세장 국면이긴 해요. 체감은 잘 안되겠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튼튼하니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9만 달러에서 9만 1천 달러 구간이 얼마나 뚫기 힘든 벽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를 확실히 뚫어야 다음 단계로 가는데, 만약 89,000달러 선까지 밀린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쿵하고 떨어진 뒤에야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기술적 분석에선 더블 보텀 혹은 트리플 보텀이라고 하죠. 바닥을 두세 번 다지고 올라간다는 건데 핵심은 89,000달러가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더 큰 하락이 오고 지켜지면 반등의 발판이 되는 거죠. 이제 MSTR 프리미엄 붕괴 시나리오를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현재 MSTR 주가는 순자산 가치보다 2배에서 5배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이게 1배 수준으로 쪼그라들면 뭐가 달라지느냐? 세일러가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 비트코인을 사들이던 그 엔진이 멈춥니다. 지금까지는 주가가 비트코인 가치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주식을 조금만 팔아도 비트코인을 왕창 살 수 있었는데,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이 마법이 안 통하죠. 오히려 주식을 팔면 손해가 되니 더 이상 비트코인을 못 사게 되고, 그러면 시장의 가장 큰 매수 세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중기적인 후폭풍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비트코인이 MSTR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디커플링이 일어나겠죠. 비트코인이 순수 자산으로서 재평가받는 건데 역설적으로 이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꽤 고통스럽겠지만요. 그런데 이번 이슈는 MSTR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전 세계적으로 MSTR 따라쟁이 기업들이 많거든요. 샘러 사이언티픽이나 메타플래닛 같은 곳들이 다 위험해집니다. 비트코인 전략 쓰면 제도권에서 아웃이다 라는 선례가 생기면 크립토 주식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섹터 붕괴가 올 수 있어요. 반대로 살아남으면 글로벌 표준 지수가 MSTR의 모델을 인정해준 꼴이니 다른 회사들도 안심하고 비트코인 전략을 쓸 거고 크립토 주식시장 전체에 훈풍이 불겠죠. 게다가 S&P 500 편입까지 이어진다면 MSTR 주가는 날개를 달 것이고 비트코인도 덩달아 춤을 출 겁니다. 그래서 이번 MSCI 결정이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거예요. MSCI가 인정하면 보수적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일러가 준비한 카드들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활동 정의 확장, 형평성 논리, 실제 사업화 증거 제시. 여기에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거대 주주들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꽤 흥미진진하게 돌아갈 겁니다. MSCI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수의 순수성을 지키자니 시장 대표성이 떨어지고 MSTR을 남기자니 지수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결국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많은 분들이 1월 15일을 운명의 날처럼 기다리는데 날짜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14일이 될 수도 1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발표 내용 그 자체고 그 후 시장의 반응입니다. 퇴출 확정되면 폭락, 잔류하면 쇼스퀴즈로 인한 폭등. 이번 이슈는 그만큼 폭발적인 변동성을 품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행동 수칙 딱 정리해드리고요. 첫째, 포지션 규모를 줄이세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둘째, 손절 라인을 칼같이 지키세요. 비트코인 89,000달러 깨지면 미련 없이 나오셔야 해요. 셋째, 수익 실현 구간도 미리 정해두세요. 욕심부리다 본전도 못 찾습니다. 넷째, 감정을 빼세요. 공포와 탐욕은 계좌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다섯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짜두세요. 퇴출되면 어한, 잔류하면 비안, 이렇게요. 여섯째, 주말 움직임에 속지 마세요. 진짜 승부는 평일에 납니다. 일곱째, 뉴스 모니터링은 필수입니다. MSCI뿐만 아니라 기관들 움직임도 체크해야 해요. 여덟째, 기술적 지표는 참고만 하세요. 맹신은 금물입니다. 아홉째, 현금 좀 챙겨두세요. 기회가 왔을 때 총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마지막 열째, 장기적 관점을 잃지 마세요. 이번 이슈가 비트코인의 본질을 바꾸진 못합니다. 단기 충격일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STR의 운명에 따라 단기 방향이 정해지겠지만 결국 살아남는 건 준비된 투자자뿐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위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 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 왜 체크를 해주신 다음 배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배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